우리는 흔히 새로 나온 물건이 가장 성능이 좋을 것이라 믿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라면 맞는 말일지 모르나 보험의 세계에서 신상품은 때로 고객의 보장을 정교하게 덜어내고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메리츠 화재 시리즈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신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비용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후회할 결정을 내리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지 그 내막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보험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린이 보험이 가진 넓은 보장 범위와 낮은 손해율 기반의 담보들은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보험사에게는 손해, 고객에게는 축복과 같습니다. 2601이라는 새로운 번호표를 달고 나온 상품이 아무리 화려한 특약을 자랑해도 이미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약속보다 가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한번 해지한 보험은 어떤 돈을 가져와도 똑같은 조건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보험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장기손해보험으로서의 체급을 재조정했습니다. 0세부터 15세까지의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며 상해와 질병을 아우르는 방대한 특약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대함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가입, 자격의 제한과 보장의 우선순위가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품명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방법서에 명시된 이 상품의 진짜 성격입니다. 이 구조가 왜 지금 시점에 변경되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의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으로 불리는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동일한 보장을 더 적은 비용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는 장기 유지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효율적인 도구가 되지만 중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됩니다. 저렴한 보험료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20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묶일 자금의 유동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병인 지원, 든든한 방패인가 비용의 덫인가 그것이 문제이다. 최근 보험에서 강조되는 간병인 지원 특약은 고령화 시대의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번 첫날부터 간병인을 지원하거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갱신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습니다. 초기 보험료는 저렴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 간병 수요가 폭증하는 미래 시점에 보험료가 얼마나 치솟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편안함이 미래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형 계약 전환형의 전략적 가치는 있을까? 30세 만기로 가입했다가 종료 시점에 계약을 전환하는 2형 구조는 합리적인 소비처럼 느껴집니다.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장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전환 시점의 보험료율이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그때 가서 보장 범위가 축소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초기에 낮은 비용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예고하는 예고편은 아닌지 이 유연함 속에 숨겨진 기회비용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90일의 공백과 감액의 함정이라고 생각한다. 왜일까? 보험을 갈아탈 때 가장 간과하는 것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입니다. 암진단비의 경우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며 1년 혹은 2년 내에는 약정한 금액의 절반만 지급하는 규정이 보험 요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질병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보험사는 이 짧은 공백을 책임져 주지 않으며 이는 멀쩡한 보험을 해지했을 때 겪게 될 가장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해지 대신 유지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있을 것이다. 기존 보험의 예정이율이 현재보다 높거나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한 가성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새로운 보험으로의 갈아타기는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특히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핵심 보장의 범위가 과거 상품이 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특약 하나가 탐나서 전체를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만 소액으로 보충하는 업셀링이 훨씬 현명한 방법임에도 많은 이들이 전체 해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험은 투자가 아닌 방어라고 생각한다. 결국 보험의 본질은 위기 상황에서
나의 자산을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환급금이 얼마인지, 신상품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보험이 제 아무리 혁신적인 구조를 가졌어도 중도 해지로 인한 손실을 메워주지는 않습니다. 보험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현명한 유지가 최고의 재테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보험은 비로소 완성됩니다.